안녕하세요. 저는 서음교회 집사이면서 한의사 이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내에서 가족적이고 파티 같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했었는데 원래 보통 다른 교회는 한 해 하면 그 다음 해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또 할 수는 없어요. 연임제도 이런 거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의료인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이런 걸 독식한다라고 해요. 혼자 다 먹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가 이렇게 하게 해주신 서음교회 가족 여러분과 우리 허대광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사무장님 같이 왔는데 좀 선물로 직접 전달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얘가 아주 우리 살림을 망치고 있어요. 보니까 뭐 5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공진단이 2개, 다이어트 약 2세트, 쌍화탕.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우리 사무장님이 이걸 다 나눠주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중간중간 질문을 던질 건데 정답과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즐겁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께 정답과 상관없이 제가 이거를 기증을 할 거예요. 전달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손 들고 말을 하면 왠지 틀리면 어떡하나, 뒤에서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겠지. 그런데 알 게 뭡니까? 그냥 이럴 때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제가 웃게 되거나 기분 좋거나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걸 시작할 때 쭉 한 9가지 정도의 큰 소제목을 만들었어요. 큰 제목은 이겨내야 건강해집니다인데 9개의 소제목을 만들어서 미리 쭉 불러드릴게요. 그 중에서 스스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 이거 정말 관심이 있었어 하는 것들 체크했다가 꼭 그때는 화장실 가시더라도 얼른 오시고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중간에 나가셨을 때 질문이 있어서 당첨이 안 되는 건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블랙푸드, 검정색 음식이라고 그러죠. 블랙푸드가 좋은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아픔 속에서 성장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흔히가 우리가 말하는 감기 걸렸다 하는데 감기 걸리는 게 등급이 있어요. 감기가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감기의 3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 다섯 번째, 좋은 생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흔히 좋은 생각하자, 나쁜 생각하지 말자 하는데 그게 건강엔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이냐? 그냥 당신 기분 좋으려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우리가 흔히 체했다고 하죠. 소화가 안 될 때 소화불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흔히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걸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안 좋은 걸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오래오래 이루어진 좋은 습관은 건강이 된다. 성공이 된다. 요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거 제 진리입니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중에 들어오신 분, 목사님 이제 들으셨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리피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오면서 사무장한테 선물로 나눠줄 걸 좀 싸라고 그랬더니 살림 말아먹게 생겼어요. 공진단이 2개. 우리 한의사 한 50만 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2개. 다이어트 약이 2세트, 그리고 뭐 소총용탕도 보이고 쌍화탕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했을 때 정답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적극적이고 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한테 제가 이걸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원교회 가족 여러분과 우리 하대강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매년마다 독식하는 세미나,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세미나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흔히 블랙푸드 그래요. 검정색 음식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검정색 음식이 좋다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어렸을 때 보면은 검정색 강아지 아빠하고 흰색 강아지 엄마하고 어느 날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새끼를 낳네? 그럼 어때요? 흰색만 나와요? 검정색도 나와요? 예. 어떤 게 나오죠? 섞여서 나와요? 예, 바둑이가 나와요? 네. 흰색도 나오고 검정색도 나오고 섞여서도 나오고 그렇죠. 다 정답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정색 강아지가 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강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브리딩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접을 시킬 때 한 번씩 반드시 검정색 강아지를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그게 좋은 강아지가 대대로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아직 미약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전통이 있어요. 일본 같은데 유명한 견사 같은 데는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이상의 가격이에요. 수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모질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검정색 강아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검정색이 우성이구나. 한 배를 낳았어요. 코카스파니엘 한 배가 4마리가 낳았는데 아주 좋은 검정색 한 마리, 노란색 3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4마리 통틀어서 값이 100만 원이라면 검정색 강아지가 70만 원이고요. 나머지 3마리 합쳐서 30만 원이에요. 검정색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블랙푸드 뭐가 있을까요? 검정콩. 네, 맞습니다. 검정콩. 검정색 가지. 블루베리도 검정색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짙은 색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정깨, 검정쌀, 맞죠. 네. 네? 네. 그리고 사람도 우리가 허시를 나눠서 볼 때 희고 하얀 사람보다는 속살이 약간 검은 사람이 일단 실증으로 봅니다. 제가 저희 이제 한의원에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는 오시면 무조건 배를 까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누우시고요. 배를 까서 제가 배를 눌러보고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얼굴은 여자분들 오시면요, 화장 지우면 몰라요. 그 사람이 흰색인지, 선생님 제가요 좀 여기 뭐 좀 올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세요? 어라? 다른 분이 누워 계시는 거야. 분명히 하였는데 속살이 좀 까무잡잡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 속살로 가리지 않는 살의 색깔이 검정색이면 그 사람은 일단은 우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래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아지면서 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가장 안 좋고요. 그럼 구분을 해야 되는 점이죠. 자, 그러면 블랙푸드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드려요. 언제 기도를 드리죠? 보통 옛날 시대 대낮에 드리나요? 까만 밤에 드리나요? 까만 밤에 드리죠. 네. 까만 밤에 드리는데 그때가 보통 부툭칠성 북쪽을 향해서 드리죠. 네. 북쪽을 향해서 까만 밤에 저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낮에 안 드리고 밤에 드린 이유는 바로 검정색을 의미하는 밤이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제가 어제 금요 예배에 와봤는데요, 주일에는 기도를 할 때 저도 뭐 눈물이 많이 흘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제는 저도 좀 보니까 제 누군가가 좀 젖어 있었어요. 역시 기도는 새벽 자시에 드리란 말이 맞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TV에서 보면 저승사자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죠? 검정색. 생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그 저승사자도 검정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색깔이 오장육부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적, 황백, 흑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청색은 간, 적색은 심장, 황토색은 위장, 흰색은 폐, 흑색은 신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신장이 바로 검정색을 의미하고 블랙푸드를 먹으면 왠지 건강에 생명의 근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검정색이잖아요.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 커피 많이 마십니다. 정말. 커피가 왜 도움이 되냐면 모든 경락을 다 뚫어줘요. 막혀있는 경락을 뚫어주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요. 이렇게 블랙푸드가 좋은 이유가 강아지부터 우리 사람 그리고 뭐 색깔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새벽 자시에 시작하더라. 북쪽을 향해서 저승사자도 검정색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검정색 음식이 의미하는 게 생명과 아주 가깝고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뭐하고 가깝다고요? 네? 아, 예. 예, 아주 빨리 대답 잘 하셨어요, 저분. 예. 그래서 우리는 검정색 블랙푸드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뭘 권해드리고 싶냐면 검정색 깨가 있어요, 깨. 깨가 참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서 윤장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윤장이라 하면 부드러워질 윤자를 쓰고 장자를 써야 되는데 장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어르신들이 생기는 큰 병의 원인이 노인성 변비가 있습니다. 그럼 노인성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잘 팔리는 게 뭐가 있어요? 미역 같은 거 잘 팔리잖아요. 미역을 바탕으로 하는 변비 제품 잘 팔려요. 그런데 검정색 깨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깨를 좀 여기 우리 성교회 가족 어르신분들께서는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분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자녀분에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조심하라고. 조심하러 아니 자녀분에게 야 너 조심해 이게 아니라 아가 차 조심해라. 응? 길 조심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선생님 안 하세요? 아이한테 뭐 할 때 뭐 조심해라. 친구들 이거 할 때 뭐 조심해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행동 똑바로 하라고. 네. 네. 제가 73년생인데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갈 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조심하라고 하세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 뭐 해라, 누구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조심해라. 응? 대학교 가기 시작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또 그러시는 거야. 이제는 여자 조심을 하라는 거야.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 그래도 좀 잘난 아들인가 봐요. 여자를 조심하래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 와서 또 전화하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지 아직도 조심하고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응? 그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겠죠. 아픈 게 싫어요. 응?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응? 아무렇게도 아프지도 않고 사건 사고도 없고 평탄하게 그냥 막 저절로 점점 안전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애가 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얘가 좀 그랬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프지 않고 성장하는 건 육체든 영혼이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정도 아픔을 겪으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뭐 저희 친형님도 이미 죽었다고 밖에 내놨었어요. 아이가 이제 이건 못 삽니다. 죽었습니다 했는데 옆방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친형님 이름이 이정재예요. 전 이우재인데 제자 돌리면 이정재인데 오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당시엔 부엌이에요. 부엌에 가가지고 식초 있죠, 식초. 수건에 식초를 막 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한테 팍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랬더니 애가 저는 지금도 거짓말 같은데 재채기를 하면서 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정말로. 응? 저도 웃겨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2번 산다. 그래서 애는 오래 살 거야, 건강할 거야 하는데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안 아프고 크기를 바라요. 감기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바라시죠. 자, 혹시 삼위일체라는 영어 참고서 이런 걸 저희 때 했던 본 적이 있거든요. 공부를 했었거든요. 해보신 분. 삼위일체. 안현필 선생님이 안현필 선생님이 적었어요. 삼위일체라고. 그 안현필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 오셔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영어 참고서 성문 기본 영어 같은 거예요. 성문 종합 영어 베스트셀러죠. 그 삼위일체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삼위일체를 딱 만들고 나서 돈을 많이 벌고 건물도 사고 아주 여유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키가 한 165 정도 되는 단신인데 몸무게가 80kg가 넘어갈 정도로 잘 먹고 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으니까 난 잘 먹는 게 소원이야. 잘 먹고 골프 치고 막 운동 아니 운동하고 하면서 됐다가 어느 날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학구적이잖아요.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의학서적들을 다 독파를 하기 시작한 거야. 막 독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썼어. 안현필의 건강교실. 그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려서 자기가 입양됐었대요. 친척 집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같은 형제가 있는데 자기도 그 당시에는 폐결에 걸리면 죽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그런데 가족이 다 폐결에 걸렸는데 자기는 눈치가 보이니까 신문 배달을 해서 자기 용돈을 벌어서 살았대요.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신문 배달을 했답니다. 이겨내고 살았고 그 같이 살던 형은 배가 다른 어떤 입양된 집안의 형은 약을 많이 먹었대요. 주사도 맞고 같이 살아남았는데 그 형은 30, 40 전에 요절을 했고 자기는 이렇게 암에 걸리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 살아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픔 속에서 성장을 하는 이유는 면역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렸다. 응? 우리 아이가 열이 난다.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어린 아이가 적당히 열이 나고 적당히 감기 걸리면 그 아픈 기간 동안 계속 면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면역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나죠? 저는 이것 때문에 2007년도에 우리 큰애가 낳았을 때 대판 싸웠어요. 애 엄마랑. 애 열이 39도가 가는데 응? 이런 XX 같은 한의사가 애 해열제를 안 먹여가지고 우리 애 죽게 생겼다고 애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그런데 결국에 아이는 제가 손을 따고 소화제를 먹이고 설탕물을 먹이고 해서 2, 3일 후에 아니죠. 2, 3일이 아니지. 한 20시간 정도 후에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응?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엄마가 받아들이고 이제 전도사가 됐죠. 응? 조금은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해주시죠. 조금 아프고 시련이 있어도 잘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도 강해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극복을 할 때 아프면 좀 더 운동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지 그냥 아프다고 해서 안 아프길 바라고 그냥 바로 약을 먹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몇 월이죠? 8월, 오늘 며칠이죠? 8월 22일이죠. 9월 추석 때까지는 덥다고 해요. 제가 일요일에 예배 오면 저 자리 항상 앉는데 저긴 에어컨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긴 우리 교회는 너무 추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어컨 바로 맞을 때는. 그런데 여기 딱 나와 보니까 왜 에어컨을 세게 들여야 되는지. 와, 이 열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 자, 그런데 이제 8월이 됐어요. 8월에는 감기에 왜 걸릴까요? 네, 에어컨 때문에 걸려요. 에어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이 안 좋은 바이러스가 많아서 걸린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땀이 났는데 차가운 기가 들어와서 걸린다고 그래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초기 감기에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시는 분? 난 이렇게 해서 초기 감기 걸리면 낫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오늘 가장 비싼 거 하나 일단 주고 한번 시작할게요. 네,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감기가 초기 걸렸을 때 낫는 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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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습니까? 정답 같아요 이거. 제가 선생님께 공진단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일단 공진단 받으시고요. 일단 살 빼는 거 받으신 분하고 그 2개하고 바꾸시면 그쪽에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럴까요? 네. 이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사람 마음이 또 바뀔지 모르거든요. 자, 감기에 처음에 걸리면 표피에 있을까요? 깊이 들어갈까요? 오케이. 표피에 있어요. 표피에 있으니까 어때요? 땀 흘리면 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안 좋은 기후를 한방에서는 한사라고 그래요. 차가울 한, 사기에 안 좋은 기운이다 그래서 사자를 써요. 한사가 들어온 걸 무조건 밖으로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비슷한 예예요.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어, 과음. 과음을 했을 때 그걸 오래 묵혀두면 병이 되잖아요. 빨리 주독을 빼야 된다 그래요, 주독. 주독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공진단인데 정말. 한방에서 주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발한 이소변입니다. 땀을 내고 소변을 넣는 거죠. 그래서 술 많이 드신 분이 사우나 가고 물 많이 마시고 하는 게 그 주독을 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기에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감기가 1단계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2단계로 쑥 들어옵니다. 2단계로 들어오면은 감기 증상은 조금 달라져요. 자, 뭐가 생기느냐? 열도 났다가 오한이 왔다가 그래요. 그럼 이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선생님, 전 1단계가 없어요. 늘 바로 2단계인데? 그분은 표피가 좀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1단계 감기가 올 법도 한데 왜 전 늘 2단계일까요?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죠. 그분은 뭐냐? 1단계 보호막을 주관하는 소화기가 약한 거예요. 우리 1단계를 보호하는 걸 지킬 위자를 써서 위기라 그래요, 한의학에서는. 근데 그 위기를 구성하는 건 100% 다 소화기에서 만들어져요. 위장 튼튼한 사람은 그래서 웬만한 바이러스가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거나 어느 날 내가 요즘 소화가 안 돼. 이건 면역력이 상당히 다운됐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한이 생기고 때론 더웠다가 오한 발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너무 발산을 시켜서 땀을 흘리면 몸 안에 있는 기운이 많이 소모된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하게 하냐? 죽을 먹게 합니다. 죽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애들 몸이 약해요. 우리 애들 몸이 약한데 그래서 금방 2단계로 가버려요. 1단계일 때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2단계로 가버려요. 저희 한의원 오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1단계일 때 제가 약 뭐 처방해 주죠? 뭐 이렇게 해갖고 짜먹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소총용탕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약이 있어요. 그 소총용탕. 그 소총용탕을 먹으면 그 소총용탕의 백작약이란 성분이 몸에 진액을 보충을 해주고 소총용탕의 다른 성분이 발산을 시켜줘요. 그래서 1, 2단계를 같이 쓰는 약인과 동시에 스타트가 소총용탕은 보약에서 시작을 해요. 1번 스타트가 소총용탕은 백작약이라는 약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백작약은 여성의 피를 보호하는 약으로 하나고 쌍화탕에서도 백작약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남자의 피를 보호하는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됐어. 그런데 요즘 땀내고 이렇게 하고 이럴 여유적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됩니다. 동네 병원 가서 감기약을 딱 타서 먹어요. 자, 거기에는 뭐 해열제, 항생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가 밖으로 표출돼서 빠져버려야 좋은데 그게 싹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걸 숨는다라고 그래요. 쑥 숨어요. 나는 증상이 없어졌어.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그게 잠복하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 추석쯤 해가지고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그때 약을 좀 먹었어. 난 다 나은 것 같아. 근데 그 잠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한 번. 갑자기 추워질 때 있죠? 그때 또 감기 걸리고 그 다음에 3단계 감기가 되게 됩니다. 3단계 감기는 어떤 분한테 오냐? 항상 2월달 설 전후 정도 되면 오세요. 연세는 60세 이상이 많으시고요. 젊으신 분들은 일단 체중이 적거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딱 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아우 선생님 저 기운이 하나도 없어. 아 그래요? 입맛도 없으시죠? 아휴, 어떻게 알았어? 나 입맛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 그게 바로 감기 3단계예요. 이 양반은 무슨 감기가 열나고 기침하고 이래야 감기지. 입맛 없고 어? 무슨 응? 기운도 없고 입맛 없는 게 무슨 감기냐. 그런데 그게 감기예요. 그게 이제 3단계 상태에서 한 번씩 감기 증상이 있는데 어떤 증상이 있냐? 장기침이 안 떨어져. 계속 장기침을 하는 거야. 혹은 콧물이 안 멈춰. 계속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뒤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늦지막 여름부터 2월달 설날까지 우리 몸은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서 증상이 나온 건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 콧물 나면 당신 비염이야. 비염은 잘 안 낫는다 보다. 당신은 후두염이에요? 네. 당신은 만성 글쎄요 스트레스성 같네요. 이렇게 즉시 지금 현재 단편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병의 뿌리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주위에 살면서도 그래요. 어떤 친한 친구가 있어. 내가 걔한테 좀 서운해. 근데요 뒤 까보고 사실 사정 다 들어보면 서운할 일은 없어요. 걔도 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걔 사정이 있어서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한 건데 우리는 어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잖아. 이제 나쁜 애야 아주 그냥.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다 보면은 수많은 오치를 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개원해가지고 환자분들을 접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전 고소해라든가 동의보감이라든가 본초 강목 이런 거 다 봤을 때 이러한 증상들은 현대적으로 적응하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현대인다라고는 안 맞지? 왜 이렇게 되지? 하다 보니까 아하, 좀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자, 지금부터 여기 이제 성음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우린 여기에 어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왔잖아요. 최소한 감기 증상이 있으면 따뜻한 물 많이 드셔야겠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땀을 한 번씩 빼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이거 아주 재밌는 겁니다. 다이어트하고 연관도 많이 돼 있고 잘 들으세요. 물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가? 어때? 땡길 때 마셔요? 땡길 때 술을 마셔야지 물을 마셔요. 땡기면 술을 마셔야지. 네. 아, 공복에와 네, 공복에도 좋은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공복에도 마시면 좋죠. 자, 그 또 뭐 있을까요? 아, 씹어서 생겨요, 물을. 아, 네, 좋은 말씀이세요. 의학 박사 하워드 뮤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저 처음에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분, 네, 잠깐 나와주세요. 저분은 뭘 드리면 좋을까요? 아, 다이어트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순간적으로 뭘 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제가 다이어트 약을 드리는 거 좋습니다. 이걸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요. 이걸 같이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나오시는데 다이어트 약을 드려야 됐단 말을 자신 있게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의학박사 하워드 뮤레리가 30년간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 마시지 마라. 상당히 파격적인 제목이에요. 물 마시지 마라. 이걸 제가 물 마시지 마라라는 책을 위메프에서 창고 대방출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권에 3,000원씩 팔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책들을. 그때 제가 3만 원어치 10권을 골라 담았는데 거기에 꽂혀온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복잡다단하게 쓰여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수박은 물이 몇 퍼센트 있죠? 97%. 저 이거 안지 며칠 안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수박에 97% 있고 온갖 채소, 과일 여기에 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섭취한 물은 우리 세포가 소화를 시켜서 받아들이지만 그냥 운동도 하지 않고 마시는 물은 세포 사이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근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에 마시는 물은 도움이 되지만 무작정 물 많이 마셔야 돼. 물 2리터 마셔야 돼. 삼다수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건 건강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걸 사람이 그렇잖아요. 들어서 아는 거 같고 보고 아는 거하고 느껴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한의원을 지금 15년째 하는데 전 느꼈어요. 그렇게 무작정 마시는 물이 우리 몸에 왜 안 좋은지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노래라도 한 곡 불렀어. 갈증 난다 마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별 활동도 안 하시는 분이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2006년 그때가 7월 정도 됐을 거예요. 2006년 7월. 제가 이날을 아주 기억해요. 그때 아주 부부싸움 크게 한 날이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6년 7월에 와, 배 타이어가 한 2개는 있어. 이렇게 있는 분이 한의원에 오셨어요. 근데 양쪽에는 물통, 얼음 물통 2개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연세가 한 55세 정도 됐는데요.
사실 55세면 연세가 아니죠. 나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가 55세시지. 연세는 얘는 한 70 정도 돼야 연세다 이렇게 하고 55 되는 나이인데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 약 살 빠지는 한약 여기 잘 안 되는데 한번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딱 그분을 보니 살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제가 누구시 이건 몸이 불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 일주일 동안 이 얼음 물통만 없애시고 힘드시겠죠.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따뜻한 물 드시든지 아니면 안 드시든지 일단 이 물통만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거 싫은데 누가 이걸 하루에 2통씩 마셔야 건강해진다고 그랬다고 누구 박사가. 그래서 그걸 계속 마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에 몸무게를 재니까 5kg가 빠져 샀습니다. 딱 물만 안 마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선생님 저 몸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세포에 물이 젖어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 어때요? 살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허리에 껴있는 게 튜브가 그 수분 튜브죠. 이게 아주 그냥. 응? 이렇게 그러면 이런 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물 따로 밥 따로라는 책이 있어요. 물 따로 밥 따로.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건 우리나라의 아주 정통적인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 스피드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벼농사 지으려면 빨리 말아서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에도 말아서 먹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이죠. 하지만 외국을 보면 편안하게 아주 천천히 1시간, 2시간 여유 있게 먹습니다. 자, 물하고 밥하고 따로 먹어야 된다는 건 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소화액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어서 씹어서 먹으면요. 침으로 그걸 녹이죠. 내려가면서 소화액으로 또 한 번 더 녹여요. 소장으로 가네? 소장에서도 한 번 더 녹여. 그러면 변비 같은 거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네, 안 생깁니다. 그런데 후딱 먹어. 물로 넘겨. 소화액까지 다 씻겨서 내려가. 소화가 안 된 피자 조각, 고기 조각이 박히게 되겠죠. 그게 어떤 숙변이나 변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따로 밥 따로라는 책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 따로 밥 따로를 한때 해봤어요. 역시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시중에 나오는 건강서적이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동하는 거는 한 번씩 따라보곤 하는데 물을 너무 운동하지 않은 분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드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도 하지 않으시면서 물을 먹을 게 아니라 수분이 많이 들어간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걸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4번째 했죠? 네, 4번째 했습니다. 오케이. 5번째 뭐였죠? 제가 카카오톡에 대문에 항상 걸어뒀던 글 중에 하나가 늘 좋은 생각이라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그 마음속으로 상당히 존경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동문회 나갔는데 그 선배는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셨어요. 쉬운 말로 소아마비, 어려서 또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야기로는 그 선배님의 첫째 아이가 물놀이를 갔는데 친구를 구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은 항상 밝으셨고 한의원도 대박 한의원이었어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 선배님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동문회 때마다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한의원에 간판이 2층에 있었는데 그 2층 간판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주 굉장히 큰 간판이었어요. 그 한의원도 한 100평 정도 됐으니까 간판을 제주도는 엄격하지가 않아요. 막 다 보면은 삼촌, 친척 거기는 그런 게 있어요. 문화가.
친인척 문화가 아주 강해가지고 허가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간판 규격이 뭐 한 11m 곱하기 뭐 2m 뭐 이렇게 있다면 배수 두 배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주 크게 잘 해놨지. 근데 그게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의원은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배님 간판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아이가 다쳤다면 다쳤을 수 있다. 제주도는 태풍이 많으니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난 간판을 안 하겠다. 그래서 시트지 같은 걸로 그냥 한의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건물은 그 선배님 건물이었고 자기가 건물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 정말 한동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 이러한 게 있어요. 좋은 생각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노희사비공이라고 합니다. 노하면 노했다 그러죠. 성낼 노자.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술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 먹고 막 행패 부린 사람 본 적 없으시죠? 예, 있으셨어요? 아, 네. 저는 예, TV에서 본 건 아니고 예, 있으셨구나. 옆에서 술 먹고 성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이 새끼가 간땡이가 부었나라고 합니다. 간땡이가 붓다. 성낼로 간땡이가 붓다. 뭐냐? 화를 자꾸 내면요 간에 무리가 생깁니다. 적당히 웃는 건 좋은데 계속 기죽기죽 웃는 사람들 있어요. 조금만 툭 쳐다 저도 물론 애들은 그렇죠. 애들은 간지를 부었는데 계속 웃는 직업이 또 있어요. 웃어야 되는 직업. 연예인들 중에 개그맨이라든가 그러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심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장이 적당히 약해야지 잘 웃습니다. 생각할 사인데요.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저는 많이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많이 안 먹어요. 에너지가 다 뇌가 있잖아요. 피가.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아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주는 부모님은 아이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다 잘하는 거예요. 대충 하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성적 떨어지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슬플 비자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서클 활동하던 친구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같이 서클 끝나고 나면은 꼭 술을 한 잔씩 하는데 술만 먹으면 걔가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계속. 그걸 나는 처음엔 몰랐는데 예과 1학년이 지나면서 한의학개론이 끝나니까 알았죠. 폐기가 약한 겁니다. 심폐 기능 할 때 폐가 약하면 슬프게 잘 울고 그렇습니다. 무서워해. 자, 키우는 아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불 끄면 무서워하고 겁이 많다는 분. 아이가 겁이 많다. 자, 그러면 신장이 조금 약한 건데 얘가 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겁이 많아졌다. 뭔가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급성장기인 겁니다. 급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장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도 무서워하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속칭 친구들 중에서 일찍이 사회에 눈을 뜨고 조직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작고 단단합니다. 겁이 없어. 걔네들은. 내일이 없어요. 아주 겁이 없어. 뭐 수학여행 갔는데도 우리는 수학여행 가면 야 재밌게 놀자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 애들하고 싸울 생각만 하고 있어. 걔네들은. 그러면 제일 전방에 나가 있는 애들은 가장 작고 단단한 애들이야. 급성장기가 되면은 겁이 좀 있어지게 돼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아이가 겁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아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많이 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장이 아까 뭐가 좋다 그랬죠? 검은깨. 네, 저 정확히 맞추셨어요. 잠깐만 나오세요. 네. 네. 자제분이 몇 학년이죠? 군대 가셨어요. 네. 네. 그러면 뭐 다이어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냥 들어가시기도 뭐한데 제가.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드릴게요. 이게 이름을 안 써가지고 제가 만져봐야 알아요, 이거. 네, 작지만 이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학창시절 존경하던 선배가 한 분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조교였고요. 정말 배울 게 많으세요. 이분은 교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 교수님의 어떤 손발이 다 된 걸 이겨내고 그 좋은 말씀을 모아서 술자리에서 나한테 해주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배울 게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 그렇게 사람을 기합을 주고 두드려 패요. 그래가지고 술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머리 박고 누워있고 혼나고 있고 이러는데 그분이 제가 그분 변해된 걸 봤는데 이학과 1학년 때 술 먹으면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몇 년 해서 하루에 많이 드실 때는 소주를 한 5병씩 정도 드시고 4병 드시고 할 때는 이제는 그렇게 막 시비를 붙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시비를 붙고.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은 옥상에 올라가서 괌을 치고 계시더라고. 막 괌을 치고. 어때요? 그럼 그 간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술 드시는 분이 괌을 많이 치신 분이 있다면 같이 맞붙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은 간이 좀 안 좋으신 분 하고 그냥 좀 피하시는 게 상책이죠. 자, 혹시 여기에서 자동차 관련 어떤 일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동차 수리라던가 뭐 이런 거 없으시군요. 최근에 뭐 우리들 흔히들 자동차 사고는 주위에서 자주들 일어나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범퍼가 깨진 거, 전면에서 살짝 부딪혀서 범퍼 깨진 거하고 옆을 부딪혀서 프레임이 깨진 거하고, 프레임은 축이잖아요. 어떤 게 중고차 값이 덜 나가요? 프레임. 네, 저희 젊은 분. 네. 예, 프레임 맞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이분한테는 이걸 줘야겠다. 네. 공진단을 하나 준비했으면 끝났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참 갈등이네요. 이게 제가 자꾸 드리기가. 프레임은 축이 나가버리면요, 차가 휘어져 버리잖아요. 한번. 그건 뭐 척추 나간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고차에서. 범퍼는 다 가능한데. 그러면 자, 우리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비유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상, 중, 하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화기가 다 있잖아요. 오장육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위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화기가. 자, 연세가 70이 되셨어요. 70 되신 분이 음식은 잘 드시고 소화해. 심장은 좀 안 좋아. 폐도 좀 안 좋아. 신장도 한쪽은 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해. 그래도 10년, 20년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도 좋고 폐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여기 개복수술을 한번 했어. 위장이 한 3분의 2가 없어. 이분이 오래 사실까요? 전자가 훨씬 오래 살아요. 한번 이 중간 소화기에 문제가 생기면 장수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축소시켜 볼게요. 내가 자꾸 체한다. 내가 자꾸 체한다. 이거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소화불량이 의미하는 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면역력이 왜 떨어진다? 소화불량 때문에 떨어진다. 위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감기 2단계로 바로 생기는 사람은 뭐가 안 되는 사람이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화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느끼지를 못했는데요. 느껴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음식은 이것밖에 안 먹어요. 이만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이렇게 쪄 있어. 선생님 이상합니다. 저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쪄 있어요. 그거 뭘 의미하냐? 에너지를 못 만드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못 만들어요. 저장하라고 부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자, 소화불량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제를 먹어서 좋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도 더 있겠구나. 한 세네 가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스스로 자기 배를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아픈 자리가 있어요. 아픈 자리가 있어요. 만져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계속 TV 보면서 만져주세요. 자, 만지면은 마찰에서 열도 생기겠죠? 내 손의 기운이 전달도 되겠죠? 그럼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식탐이 좀 있어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체했어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쓰다듬어 주셨는데 신비의 손이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약방을 난 해서 외할아버지한테 배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아니래. 쌀 한 가마니 값을 주고 저 뒷집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그걸 그렇게 이렇게 주물러요. 주무르고 할머니가 된장을 이렇게 타서 물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놨는데 집에서 스스로 그리고 부부 사이라면은 서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될 때는 만져주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예. 보통 이런 부부끼리 서로 만져주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다들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매년 제가 다른 곳에서 세미나를 하면 원래 부부 사이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작은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조금 체했다 싶으면 크게 두지 마시고 한방 소화제를 드세요. 한방 소화제를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방 소화제만 가지고도 한 30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좋은 게 한방 소화제인데 그게 시중에 한용 가시면 다 의료보험도 적용되고요. 가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이 뭐였죠? 7번 안 했나요? 자, 좋은 걸 많이 먹는 거하고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정답 맞추셨어요. 뭘 드릴까요? 네, 됐어요? 괜찮으세요? 살 빼는 거요? 네, 드릴게요. 네. 작년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게 역시 현대인은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캐시가 이걸 좀 우리가 참 오늘 사무장한테 고마워요. 제가 사실은 오늘 꾀를 냈어요. 이거 사무장을 원래는 네가 이걸 꼭 나눠줘야 되고 뭐 복잡하게 설명을 했죠. 사실은 뭐였냐? 여기 우리 교회에 좀 와서 네가 보고 응? 신앙의 길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내 바람이 있는데 이제 모르고 속고 온 거야. 사무장이 지금 이제 애가 있어요. 딸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같이 참 다녔으면 좋겠는데 원래 종교라는 게 강요와서 그게 푸시가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스며들길 원하는데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가실 때에도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보시고 인상이 마음에 들고 우리 사무장이 그 카이로프라틱이라고 척추 교정을 굉장히 잘해요. 전문가예요 아주. 그래서 그 원하시는 분 또 대답하시면 제가
교정권, 뭐 3회 교정권 이런 거 한번 드릴게요. 여성분은 5회, 남성분은 3회. 네, 제가 교정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사장님은 사주가 최고래. 뱀사, 술주. 응? 사주를 많이 먹고 이빨 다 빠진 분도 봤어요, 제가. 너무 독해가지고. 대두병으로 한 병을 다 마셨대. 그러고 나서 치아가 3년 안에 다 빠져버리더라는 거야. 그 주 독을 못 이겨낸 거죠. 응? 그래도 장어지. 장어. 장어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때 어떤 제가 아는 친하게 뭐 지내시던 사장님은 보약을 지어가고 그분이 큰 보신탕집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원장 개로 먹지? 한약값을 강아지로 퉁 해가지고 회식을 그 보신탕집에서 한 3번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음식들, 몸에 좋다는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거 많이 먹는 거하고 자 비교를 해볼게요. 뭐 먹고 아유, 기름진 거 많이 먹었어.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 운동 별로 안 합니다. 음식은 내가 건강 생각해서 잘 먹는다고. 혈압 좀 있으시고요. 뭐 당뇨 좀 약간 있고 관절로 좀 오셨네요. 당뇨약, 관절약. 아유 고지혈증 약. 이게 바로 현대인입니다. 응? 원하는 거 많이 먹고 그걸 그냥 단순한 알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어요. 절대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 없게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걸 많이 드시려 하지 마시고 한번 적당히 조금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적당히 해서 건강한 단계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정말 몸이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마음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남보다 하나 더 먹고 더 채워야 되고 그래서 무력이 강한 사람들이 식탐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건강적으로는 절대 좋지 않고 우리 뭐 성교회 가정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보면 일요일에 보면은 2그릇씩 먹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다들 한 그릇씩만 먹고 막 반 이상 남기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조금 덜어내는. 제가 그래서 해보고 싶었던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헐적 단식이 뭐죠?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정답이 아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지칠 때가 돼서 저 웃기려고 이렇게 재밌는 말씀을. 간헐적 단식이라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끼 정도를 굶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저녁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면 매주 뭐 월요일 저녁은 한 끼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금식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몸을 한번 리셋시켜야 되겠다. 내가 뭔가 고민이 있거나 하면은 생각이 깊어지면서 한 3일 정도 식사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뭐 인생의 계기가 있다던가 그럴 때였는데 3일 정도 굶고 나면요. 그 3일 굶기 위해서는 굶기 한 이틀 정도는 준비식기라고 해서 식사량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고 3일을 굶어야 되고 점점 식사량을 올려나가야 되는데요. 3일 굶고 나서 먹는 한 숟가락의 그 흰 쌀죽 같은 거는 반 공기 정도 먹거든요. 예술입니다. 그 맛은 정말. 그리고 첫날 정도 지나고 하루 굶은 다음에 딱 누워서 있으면요. 길거리에서 파는 오뎅부터 새우깡 뭐 모든 게 생각이 다 나요. 정말. 내가 정말 무시했던 음식들, 하찮은 음식들 이런 건 줘도 안 먹는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주면은 당장 감사히 먹을 만큼 생각이 나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몸에서 청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를. 우리 몸이 계속 힘들게 움직였어요. 어제도 움직이고 쉬운 말로 계속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하루 정도는 쉬어주잖아요. 자기는 하루 정도 쉬는데 오장육부는 못 쉬게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이잖아요. 하루 정도 쉬어주면 우리 오장육부가 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한번 몸 컨디션을 보세요. 정말 가볍습니다. 커피도요 2배 맛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셔보면 하루 어제 얼마나 푹 잠을 잘 잤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커피 맛이 좋은 날이 가장 잘 자고 컨디션 좋은 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조금은 비워내자.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어느 순간 갔던 병원이 약을 한 주먹씩 주기 시작한다면 그 병원은 조금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약일지 아니면 독일지, 그게 의료기관에 어떤 돌아가는 구조를 맞추기 위한 이익을 위한 독을 약처럼 위장하고 주는 것일지, 그건 참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현대인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콜라 회사하고 햄버거 회사가 국민을 살을 찌워서 제약회사에, 정치인들이 제약회사에, 정치인이 끝나고 국회의원이 끝나고 나면 제약회사로 들어간대요. 거기서 연금을 계속 급여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계속 살이 찌고 몸이 나빠지고 피가 탁해져서 계속 당뇨약, 무슨 약을 처방받아 먹게 돼 있대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걸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오래된 좋은 습관은 건강이 되고 성공이 된다. 제 7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이해되시죠? 네. 어렸을 때 숙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지야 놀자 그래요. 그 당시엔 담도 낮았고 크게 불러서 부르는 게 다 가능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아파트로 다 닫혀 있지 않고 당시 단독주택들은요 그냥 담이 있어요. 그래서 담 넘어서 부르면 다 되고 그랬어요. 옆집 친구도 부르고 담도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친구가 우지야 놀자 그러면 나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은 벌써 이렇게 가고 있죠. 집안에 있는 자제분도 어때요? 누구야 너 오늘 이거 해야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데 대답은 하지만 아이는 여기에 집중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의 10%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잠재의식은 90%면은 10%의 빙산의 일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잠재의식 따라가는 거죠. 잠재의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은혜롭게도 2007년 이후에 종교, 하나님, 기독교를 알게 돼서 좋은 생각을 일주일마다 반복돼서 하게 되고 또 반복돼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옛날 색깔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저를 알던 친구들은 일요일날 전화 와서 뭐 했냐 그러면 교회였으니까 지금 전화 받을 수 없다라던가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막 교회였어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요 저한테. 응? 에이 설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또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고 자꾸 기도에서 생각된 것들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마음도 기분이 좋아지고 일요일에 교회 오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됩니다. 다들 그러시잖아요 여기 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네? 이렇게 마음속을 결정하는 잠재의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를 한번 둘러볼까요? 술, 담배. 술, 담배를 좋아하신 분들은 술, 담배에 잠재의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담배 피우면 오래 못 산다, 술 마시면 너 뭐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그걸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8월 달인데요. 아직 안 늦었어요. 운동 같은 거 하나 정해서 반복해서 하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뭐 세미나 중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거 좀 체크해서 물 먹는 거 나 이거 좀 고쳐야겠다. 이왕이면 냉수보다는 온수를 먹어야겠다. 나 급하게 먹고 물로 넘겼는데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배 여기 만져보니까 여기 잡혀. 나 이거 마사지도 좀 해야 되겠어. 등등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걸 꼭 실천에 반복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쌓여서 좋은 건강이 되고 그게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자기 어떤 습관적인 문제라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식이라든가 과음, 과도한 흡연, 흔히들 다 아는 상식선에서 문제되는 거 있다면 그걸 조금씩 고치시길 바래요. 그러면 당뇨약 안 드셔도 되고요. 콜레스테롤 약 안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됐죠?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다들 이제 지루하고 제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9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 자리는 교회에서 항상 저 자리예요. 저 자리에 있는데 좀 늦게 제가 좀 원래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잠재의식이 잘못돼가지고 지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안 고쳐지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은 그 성가대들 그 노래 부르는 게 그 파동을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주하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늦게 와가지고 저기까지 가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됐어요. 그런데 그 성가대 분들 노래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2007년도에는 성가대 분들 노래한 거 보면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야, 정말 저렇게 행복할까? 노래 부르면서? 저건 위선일 수도 있을 거야. 아니야, 좀 가식일 거다 분명히. 세상에. 술도 한 잔 안 먹고 저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술 한 잔은 해줘야지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좀 말은 안 돼. 그런데요, 다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쩡한 일요일 아침에 맨 정신으로 즐겁게 저렇게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참 몸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엔돌핀의 4,000배, 몰핀의 200배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좀 손들고 좀 크게. 예. 예. 자, 엔돌핀의 4,000배, 몰핀의 200 효과가 있는 이 성분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예, 생각날 뻔했죠. 공진단 드리려고 했는데 아깝다 정말. 이 다이돌핀은 옛날 한때 엔돌핀 하면 유명한 박사님 누구죠? 예, 이상구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이 엔돌핀 해가지고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엔돌핀의 4,000배 효과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감동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송을 하고 하는 그런 때에 여기 계신 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몇 배? 4,000배. 엔돌핀 4,000배 효과 있는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한의원에서 한약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제가 비양심적인 고백인데 이분은 너무 부자야. 그냥 매일매일 중국 관광객 여기 쏟아 부어. 정말
내가 이 집을 알아. 제주도에 있었던 유명한 고깃집이었어요. 정육점으로 시작해서 아주 그냥 성을 지은 분이야. 그분은 무조건 뭐 한약 얼마? 100만 원. 왜? 이분은 너무 부자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참 비양심적이었어요. 하지만 또 양심적인 것도 있어요. 이 할머니는 너무 돈이 없어. 내가 알아. 이 할머니 나 그냥 주고 싶어. 그럼 하면 몰래 막 주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형평성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100만 원짜리 약을 안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을 이렇게 매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한의원을 강남으로 옮기고 여기에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여기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매년 세미나는 제가 독식을 하죠. 의료인 나밖에 없으니 내 말이 곧 의학상식이야 이건. 행여나 목사님 친구분께서 우리 교회 다니셨다면 제가 그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세미나 2번 중에 1번 중에 제가 양보도 좀 해드려야 되고 할 텐데 이건 저희 어머님 말씀대로 축복입니다. 제가 참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작년 수련회 때 제가 세미나 끝나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아주 느끼지 못했던 기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온 몸에 그 뜨거운 기운이 머리부터 들어오는데 저는 그걸 한번 그때 그 이후로는 경험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그 당시에 작년에 세미나 끝나고 저녁에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미나를 제가 오래 기다렸어요. 그걸 한번 느껴보자. 그 기도를 하고 세미나 끝나고 기도를 하면 그 감동의 도가니에요. 그 느낌은 정말 그랬더니 누군가는 영빨 받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영빨 받은 거라고. 또 누군가는 뭐 불같은 성령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한 이 수련 기간에 가족 모임 기간에 많은 축복 받길 바라시고요. 제가 뭐 처음에는 저 쉐이크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저건 또 아이스 뭐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거 도전하신 분들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장님 이렇게 싸우신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 2015년 여름 건강 세미나는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작은 지식이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고요. 뭐 비록 우리가 지금 조금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어도 그걸 다 이겨내시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랬어요. 예전에 파우스트를 지은 대문호 괴테도 영감, 영적인 생각, 영감은 고독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조금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모두 다 기도로서 이겨내시고요. 건강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